시작할게요. 오늘은 공부 방향하고 물결론, 그 다음에 몇 가지 안내사항 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어, 좀 인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경기라든지 뭐 서울 원래 조금 뽑았는데 인원이 많은 지역, 다른 지역은 안 한다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 인원이 많은 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경기가 올해 40명 뽑았고요. 서울이 올해 32명 뽑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볼 때는 자 경기가 1배수가 보면 그러니까 50등에서 30등까지를 보시면요 20등 차이 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사실적으로 적어드릴까요?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1, 2점을 엄청나게 쉽게 버려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작년에도 한 8개월 정도를 떠드는 게 있었어요. 문자, 그러니까 첨자 조심하라, 문자 조심해라. 그리고 그 진동수랑 각진도수 구별해라. 이거 엄청나 떠들었는데, 작년에 라그랑니아 문제, 진동수 물어봤잖아요. 상대론에서 운동량 물어봤는데, 이거 상대론에서 원래 운동량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거 30%가 거의 실수했습니다. 그냥 30%가 날로 1점을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다 구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점수를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35등하고 40등 차이, 이 차이가 0점대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하나가 0점, 컨디션이 누가 좋아가지고 나한테 0.5점을 더 주잖아요. 네, 그럼 합격이에요. 이 당나귀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점수를 되게 1점 이거를 소중하게 해야 되는지 좀 아시겠죠? 이 당나귀 바뀌어버려요. 에이, 나는 뭐 커트라인 몇 점 높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놓여 보면 이제 알거든요. 그 놓여 보면 싫잖아. 내가 합격 점수 커트라인 그러니까 1등이라도 앞서야 되잖아. 일단 문 닫고 가면. 왜냐면 41등 하면은 1년 다시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41등이나 70등이나 똑같은 거잖아. 예? 어차피 1년 다시 해야 되잖아. 예? 물론 사리 빼고 말하는 거예요. 사리 빼고. 최종 점수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전공만 보면 전공이 있고 물결원 있고 교육학은 안 할게요. 교육학적인 거 안 하고요. 전공이 56이고요. 교육학이 24잖아요. 전공은 50점 넘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은 2점 차이부터 레벨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2점 올리려면 내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평균 말하는 거예요. 평균. 어느 정도. 그러니까 46점하고 50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에이 컨디션이 좀 올라가겠지. 아니에요. 신기하게 점수가 딱 세츄레이션 됩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스텝이 뛰어야 되거든요. 스텝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랑 조금 더 나중에 보시면은 나랑 조금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내보다 항상 한 문제 앞서 있어요. 예. 그게 딱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력 차이를 좀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46점과 50점은 하늘과 땅 차이. 예? 그리고 뭐 전공은 좀 잘했다 치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점 정도 넘으면은 잘 본 거예요. 50점 넘은 사람들은 좀 몇 명이 드물어요. 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노력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전공을 왜 공부하느냐?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 직강생 전공 평균은 엄청 좋거든요. 예, 그런데 물교학이 아니죠. 물결론이라 할게요. 물결론은 20점하고 24점 차이는 컨디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점 말고요. 한 20점에서 16점. 16점하고 20점 차이는 컨디션 차이입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46에서 50은 좀 너무하니까 전공에서 플러스 4 올리는 거랑 물결론에서 플러스 4 올리는 거는 너무 틀려요. 물결론은 만점 맞으신 분도 꽤 돼요. 네? 전공은 만점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50점 넘기가 힘들어요. 1000명 줄 세우면 50점 넘은 사람들이 한 10명 안 될 거예요.
1, 2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물교로는 완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위 한 10% 같은 경우는 물교로 20점 넘은 사람들이 꽤 돼요. 물론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너무 쉽게 버리는 거야 문제를. 미쳐버리겠어.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점수밖에 엄청 쉽거든요. 네? 기출만 봐도 내가 볼 때 반타작이야. 나 한 1, 2주 공부하면 나 무조건 반타작 받을 자신인데. 물론 지금은 가르치지만. 공부를 하나는 안 했다 전제하에 1, 2주만 하면 이거 대충. 아니 작년에 전공을 되게 잘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영상에도 올라왔었는데 영상에 자기 점수 말 안 했나? 49, 50을 받았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전국 순위권이에요. 작년을 기준으로. 네. 5등 안에 들어갈 거야. 전공 점수만 보면. 근데 물결론을 12점 받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작년에 84점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46점 받고 이거 23점 받았어요. 네. 그래야 69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차이죠, 이제. 교육학은 뭐 13점대 받냐 아니면 뭐 몇 점대 받냐 하니까 교육학도 좀 웬만큼 봐가지고 이거 69점이잖아. 그 다음에 교육학 15점 받았구나. 네, 15.33 받아가지고 그러면 아니 이거 여기서 이 점수가 되면은 얘기가 틀려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반타자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전공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점수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쳐갖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자기가 전공에 90% 이러고 썼고 물교론에 10% 물리 강사인데 내가 물교론을 신경 써라고 하고 있잖아. 나는 이거를 엄청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래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한 40점 이상 정도 올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한 30점대 점수를 40점 넘게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40점 넘어서부터는 이때 이제 노력 차이가 발생해요. 네? 그때 엄청 잘 안 올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50점 넘어서까지는 힘들어요. 사실상 이 단기간에 계산 실수 안 해야지 컨디션 차이일 수 있어요. 50점 넘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제가 학부 공부를 좀 잘했나 뭘 여러 가지 했나 이 차이도 있고 하는 건데 40점 정도 넘게는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점수를 진짜 거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미쳐버리겠다고. 그래서 물교론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방지게 하면은 실전에서 진짜 작살나 버리거든요. 여기서 10점 차이 나버리면 어떡하냐고. 여기서 10점 차이를 낼 수가 없는데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한 40점 언저리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20점 언저리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여기 10점 까고 가면 얘들보다 엄청나게 잘해야 되잖아. 예? 1, 2점 차이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컷해서 1, 2점 차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1, 2점을 쉽게 버리냐고. 엄청나게 잠수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왜 이렇게 버려버리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잘 적어놓고 실수하는 거. 물교론 같은 경우는요, 볼게요. 제가 이론 강의 때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떤 거를 파악할 때 구조화를 되게 잘 지켜요. 그리고 이게 판세 읽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에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교론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잖아요. 구성 요소, 사회, 학생, 교사. 교사가 학생한테 어떻게 가르칠지. 그 다음에 사회가 교사한테 내 교사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 대항할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왜 물교론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문제가 이렇게 배분되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예? 우리가 뭘 가르쳐? 그러면 이거 가르치잖아. 뭘 가르쳐? 물교론을 가르치잖아. 물리교역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 한 문제 한두 개 나왔지. 과학의 역사. 그리고 사회가 교사한테 가르치는 게 뭐야? 개정교육과 가르치잖아. 개정교육과죠. 올해 202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교사가 학생한테 뭘 줄 거야? 개념 줘야 돼, 개념. 그래서 개념 없는 사람한테 개념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 개념 가르치고. 그러면 5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가르치냐면 개념하고 오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물결론 3, 4월에 할 거는 오개념하고 실험 강의. 작년에 8월에 했던 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통합시켜 가지고 할 거예요. 3, 4월 동안. 사회 학생한테 영향을 준가. 사회가 학생 같은 경우 규정하는 거는 이제 이론 베이스로 규정을 해놔요. 학생을 딱 나눠자. 초, 중, 고 나눠놓잖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같은 이론 베이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외국 나가보면 이름만 좀 달라요. 이름만. 초등학교, 중학교를 묶어가지고 뭐 12학년 이렇게, 뭐 9학년 이런 식으로 해놓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쵸? 엘레멘트, 미들, 그 다음 하이 이렇게 나눠놨잖아. 왜 그러냐면, 같은 이론 베이스로 써놨어요. 써놓은 게 아니라 나눠놨어요. 이 교육 시스템을, 이론. 그래가지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학생들을 규정을 해놓고, 학생이 사회한테는 이제 줄 수 있는 거 STS 주사. STS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나올 것 같았는데, 작년에 1차가 안 나오고 2차가 나왔어요. STS 내가 꼭 보고 알았었는데, 누가 교수가 들어가는지도 잘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교수가 좋아하는 거는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교육 같은 게 교사가 학생한테 주는 건 내가 말했잖아. 도구 교육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틀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보냐면요. 일단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지났으니까 실험적인 걸 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칠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리교육론의 실험적인 거. 실험 문제라. 근데 실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실험은 교과서 실험 말하는 거야, 아시죠? 우리 막 실험 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 2차 실험 말하는 거고, 교과서 실험인데, 교과서 실험 같은 경우는 문제는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대부분. 네, 나오는데.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면, 첫 번째는 물교론 시험에, 1차 시험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1차를 합격하셨으면은 이제 실현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험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 2차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분석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교과서 분석을 모든 파트를 다 해줄 수 없죠. 8점 교과서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실험 문제가 나오니 그거를 빼가지고 실험적인 거. 그래서 실험 외적인 거는 이론 강의 뭐 이런 거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 다 하셔야 돼. 왜냐면 이거는 이제 물결론 이제 나온 역대 파트를 내가 해놓은 거고요.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작년에 답이거든요. 물결론을 창의력을 발생하셔갖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공은 답이 있으니까 좋아요. 물결론 답이 없어서 싫어요. 뭐 개소리입니까? 전공하고 물결론도 똑같습니다. 전공은 수치 문자적인 답이 있고 물결론 같은 경우는 용어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아래를 피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적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C지. C 적어봐. 아, 잘 썼네. 만점.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웬만하면. 그래서 교과서들, 교수들도 거의 대부분 교과서를 보고 일부 정도 출제를 해요. 한 3, 40% 이렇게 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당연히 답이거든요. 추진미까지 길이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상대론 같은 경우에 이 가로하고 문제가 있었어. 보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답이 있더라고. 뭔 효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중력에 의한 시간 제한이라는 게 답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저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약간 그러니까 뭐 일반 상대론에서 등가 원리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있는데 답이 정해져 나야 맞다고 해주고 싶죠. 내가 채점자가 아니잖아. 맞죠? 채점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채점자가 채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채점 기준에 이거 왜 오다 처리라고 적혀 있어 버리면 누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내가 들어가면 당연히 웬만하면 다 답으로 해주겠지. 채점표를 그렇게 가면. 출제자가 있고요. 모범 답안 있고 채점자가 있는데 출제자는 채점자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분 답안을 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볼 수 있겠지. 왜냐면 이거 너무 답인 것 같은데 그럼 여쭤볼 수는 있겠지만 컨택을 해가지고 근데 채점 이제 출제자가 배제돼 버린다고. 따라오셨어요? 배제돼 버려요. 그래서 채점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논란이 없이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넌지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갈 때 이상하게 내 생각을 적어주더라고. 아는 거라도 한자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시던데 그러면은 동전 던지기잖아. 출제자가 엄밀하게 채점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관대하게 채점해주면 맞고. 아니 너무 놀랐어요. 상위권하고 50점을 맞고 12점을 받은 사람은 뭐야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안타깝더라고. 진짜 전국 수석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물교론을 반타작을 해버리면 하위권인데 완전 하위권인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자기 형이 전래 있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공부해 보세요. 아셨죠? 네, 8종 교과서 다 하라는 소리 안 할게. 메인 교과서가 몇 개 있잖아. 비상, 천재, 금성 뭐 이렇게 천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잖아요. 몇 개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물교론이 점수가 확 오르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 진짜 어차피 해야 돼. 저는 1차만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솔직히 2차도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실험 없어도 실험 지역 아니신 분들은 어차피 수업 시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분석 같은 경우는 차분하시고 제가 실험적인 거라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교과서를 다 내가 분석해가지고 해줄 수는 없어요. 아셨죠? 네, 그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내가 실험적인 거는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이 취지 같은 경우는 왜 내가 했냐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실험적인 거, 그러니까 실험 강의가 3년 전에 시작됐을 텐데 야 너희 뭐 물교론 실험 문제를 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그 답이 없어? 기출이었는데 답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 실험을 안 배운대. 그럼 너희 시험을 어떻게 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알아서 친대. 미쳐버린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충격받았던 게 몇 가지 스텝이 있거든요. 처음에 충격받았던 거는 기입형. 네, 이거를 내가 물리는 이제 없어졌어요. 물리는 멸종했거든요. 기입형에. 다른 과목들이 있어요. 다른 과목들 채점 요원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검토 위원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2점짜리에 빼곡하게 적다고 어느 과목인지 말 안 할게요. 아셨죠? 네. 기입형에 2점짜리에다가 풀이를 엄청나게 소설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었어. 그거 1차로 충격받았어요. 이명이 나는 신흥 시험인 줄 알았어. 오래 생겼나? 말이 안 되잖아. 20년을 넘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모든 그 전공 교과서를 다 푸는 거야. 그리피스 문제를 다 풀고 나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피스 한 5% 풀었나? 예. 그거를 다 풀고 있는 거야. 일반 물리 서웨이 합치면 한 5천 문제 될걸요? 그거를 아작내고 있어. 그 인생이 아작나거든요? 5천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아셨죠? 5천 문제를.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갖고, 예, 일단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전공만 파자. 교육학은 기본 점수 맞겠지. 교육학 공부 안 해도 15점 맞겠지. 그 다음에, 물교로는 어차피 뭐 그냥 대충 보도 되겠지.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공에서는 40점 이상부터는 엄청나게 점수 올리기 힘들어요. 네, 근데 교육학 과교로는, 교육학을 빼고, 네, 교육학 모르니까, 물교로는 엄청나게 점수 올리기 쉽다. 네,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기본에만 충실하고 알죠? 이거 전공만 하시면 안 돼요. 전공 강사가 말하고 있잖아. 전공만 하시면 안 된다고. 네, 그리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편한적으로 좀 공부하고 있구나. 전공만 파고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과서 실험적인 거를 좀 해줘야 돼. 특강으로 그래서 8월에 잠깐 만들었어요. 원래 할 생각도 없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처저처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하다가 물교론의 기출문제집이 그러니까 물교론 답이 다 다르게 돌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은 기출문제집 책을 보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니? 라고 했더니 기출문제집 책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쓴 겁니다. 아셨죠? 네, 바싹 공부해가지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나도 하잖아. 여러분보다 내가 공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공 공부는 많이 하고 있지만 공부에 손 놓은 지 좀 오래됐지만 저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방향성을 잡고 하면은 금방 늘거든요. 금방 느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시험이 약간 생물 같아가지고 약간 좀 소외하고 이 중요도를 떨어뜨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배신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분석하시고 이게 나온 거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역대 임요론, 물교론, 기출 같은 거 정리해 드린 건데 신기하게 나온 파트에서 나오고요. 물어보는 용어는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래도 용어 정리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답이라는 게 영어 채점으로 해요. 이거는 이 글 쓰는 여러분들이 물론 물교론 같은 경우 없어요 책에 아셨죠? 물교론을 이렇게 약간 글 쓰는 걸로 하는데 용어 채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채점 기준이 애매하지. 말이 안 되잖아. 뭐를 답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용어적인 걸로 좀 잘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아셨죠? 물교로는 답이 있다고 접근하셔야 돼요. 전공은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답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전공은 답이 있고 전공은 너무 빼박이고 물교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답이 없는 거 내가 대충 쓰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교론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뭐 분석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고 이거 필요하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카페. 자 그리고 5개념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3, 4월에 나눠갖고 할 거는 이제 교과서 실험적인 거, 메인적인 거 이게 뽑아갖고 할 거고요. 실험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걸 뭘 포커싱을 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5개념 같은 경우는 2년 영석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쭉 분석하면 2년 영석이 건너뛴 회차가 별로 없어요. 알죠? 네,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올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이건 분석해놨으니까 5개념이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5개념은 내가 물교로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물교로는 이건 내가 5개념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요. 점수 안 줘요. 5개념은 이미 있는 5개념 또는 살짝 이제 각색한 5개념도 있긴 한데 그걸 써줘야 돼요. 5개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 논문에 나온 겁니다. 물교론 논문에 찾아보시면요. 물교론 다 나와요. 알겠죠? 어떤 학교, 시범 학교를 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비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논문으로 나온 5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완전 고전적인 5개념도 있고 5개념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책에 아셨죠? 5개념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5개념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5개념이 어디 있냐면요. 저기 있어요. 저기 180이 아니라 어디 보자. 200 아이고 한참 뒤에네. 네, 찾았다. 269페이지. 269페이지에 있어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원래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뛰는 회차가 없는데, 아마 저기 보시면은 3년 이상 뛰는 회차가 없을 거예요. 대충 보시면. 그쵸? 네. 거의 막 많이 해봤자 1, 2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회차가 2025년이잖아. 25년.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언제냐면 저기 2016년하고 2019년이 제일 차이가 큰 회차잖아요. 올해 아마 나올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높아시면 하면 안 돼. 전공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 퐁당퐁당이다 해서 올해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출제자가 그거 보고 내는 거 아니에요. 우연찮게 확률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5개념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그거 하시고 역학 위주로 좀 많이 보세요. 다른 것도 보시고요. 물론 이 포커싱을 맞춘다면 역학적인 위주로 봐라. 역학이 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보세요. 알죠? 선별해갖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열이 나와버리 똑같이 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3,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분을 좀 쪼갰어요. 좀 이제 좀 여유롭게 좀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실험 문제랑 그다음 5개념 갈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말고 기본서 같은 경우 말고요. 기출 문제집 보면은 심화 문제가 있어요. 심화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각색해 갖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얘가 실연으로 나와버릴지 그다음에 실험으로 나와버릴지도 있어요. 완전 그럴 해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 보시면 심화 서술형 문제 제가 다 풀어갖고 이거 해놨거든요. 152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냥 15문제 되거든요. 예, 그거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거까지 좀 자세히 해드릴 거고 막 물리 문제도 있는데 물리 문제 푸는 건 좀 그렇죠. 14문제 네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래서 먼저 보시고요. 기출 문제집도 하세요. 어차피 5월에 이거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에도 기출 문제집 내가 수업해 주는 거 빠지는 거 좀 해드릴 거고 네, 보시면 실험 문제 같은 경우를 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물결론을 채점해 보면은 답이 너무 중구난방하거든요. 뭐 이건 답이냐? 심지어 진짜 몇 년을 틀린 답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답으로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 네, 잘못된 거를. 그래서 물결론은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다수가 주장한다고 그게 답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명확한 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교과서적인 거 논리 흐름 따라가고 하면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고 어차피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공부하시고 교과서 같은 경우도 비상적인 것 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금성, 비상, 천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구하려면 금방 구하거든요. 네, PDF로 제가 못 드려요. 불법이 되어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그게 있어요. 제가 불법적인 파일 같은 게 제가 안 드리거든요. 제가 잘못 때문에 제가 처벌 받아버리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주의사항 그 다음에 목표 이렇게 이거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뭘 배워야 되지? 그냥 덩그러니 그냥 빨리 보자 내용이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고자 하는 건지 목표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실제 시험에 나와버려요. 구멍 뚫어갖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잘 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물결론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 공부 방향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론적인 게 있잖아요. 이론 했어요. 1, 2월에. 알겠죠? 1, 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실험문항하고 5개념 플러스는 3, 4월에 갈 거고요. 이거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는 5월에 네 갈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물결론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문제를 새롭게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거나 전공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베이스적으로. 근데 물결론은 문제를 크게 뭐 신흥적으로 탄생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소설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뭐가 되냐면요, 얘는 기출 베이스로 하시면 돼요. 아시죠? 기출 베이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반 이상, 반이 뭐야? 무조건 10점 후반 이상 받아요. 기출 베이스로. 그리고 기출에 다 어떤 식으로 낼 거야라고 다 말해주는 연도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09년도부터 13년도 이 회차를 보시면 이게 객관식 회차인데 답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잘 안 하잖아. 기출을 풀어봤지만. 근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많이 해봐요. 09년부터 14년도 문제를 보시고 이 후의 문제랑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면요. 상당히 매칭됩니다. 5개년도 매칭되고 뭣도 매칭되고 이걸 거의 그대로 갖다 쓴 회차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객관식 회차고요. 그리고 심지어 답이 있습니다. 문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 답이야. 이렇게 이게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출제자의 생각을 그대로 까버린 회차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출제자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는 연도예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잘 분석을 해보시고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베이스로 공부하시고 다른 거 막 찾아보지 마세요. 그 시중에 있는 교재 같은 경우도 되게 훌륭한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물리 그 전공할 때도 말했잖아. 그리피스 엄청 훌륭한 교재예요. 서웨이 훌륭한 교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마리온도 훌륭한 교재예요. 하지만 임용에 안 맞을 뿐이지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임용은 물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점수를 잘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물리 못해도 된다니까? 물리 못했는데 저 50점 받았어요. 그럼 걔가 나은 거라고. 저 물리 엄청 잘하는데 대학교 때 다 F를 받았는데 근데 30점 받았어. 그럼 너 뭔 짓 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물리 못해도 돼요. 아셨죠? 점수만 잘 받아갖고 빨리 떠나라고. 다시 보지 말자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아, 나는 물리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 몇 년째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꼭 그 점수 잘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답 있는 회차 먼저 이렇게 흐름을 보시고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용어가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답에 용어가 적혀 있어요. 출제자가 이런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육론 책은 참고만 하세요. 아, 이게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아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 교수님 책 쓰레기였구나. 이게 아니라고. 내용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교재예요. 저도 이제 몇 권을 봤죠. 책을 쓰고 뭐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봤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라. 왜냐하면 이건 시험용 교재가 아니에요. 네, 시험용 교재가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강의하는 약간 일반적인 이렇게 교재지 시험용 교재가 아니에요. 아셨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기출 보세요. 기출 시간 나면은 기출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보냐면 이거 해야 되잖아.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정리해 놓으세요. 미리미리. 알겠죠? 제가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험 외적인 것도 있잖아. 그거 다 해라고. 작년에 나왔던 그거 중력의 그거 같은 게 실험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해당 파트잖아.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출 플러스 교과서 정리만 하셔라. 그리고 실험적인 건 제가 실험하고 5개념 해드리겠다. 네. 그리고 기출에 있는 이론 강의 때도 기출에 있는 대부분 많은 포션을 가지고 그걸 풀었어요. 예. 그다음 모의고사할 때는 제가 내드릴 거야. 새로운 문항으로 내드릴 건데 임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리 경론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항 많이 필요가 없다고. 기출에 거의 다 나오는데 기출만 봐도 날 잡고 한 일주일만 1, 2주만 공부해야 돼요. 기출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15점 이상 맞겠던데. 네, 날 잡고 1, 2주만 공부해도. 네, 욕하지 마세요. 아셨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5개념 외우세요. 교과서 정리 플러스 5개념. 5개념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매칭 시켜갖고 다 외우시고요. 5개념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다고 옛날 나 이거 물어볼까 5개념. 이거 답이 뭐야? 이거 답이 뭐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제가 정리 다 해놓은 거고 다 해놨으니까 그거 외우시고 살짝 각색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5개념들 같은 경우도 네, 그 기본 틀 해가지고 이런 5개념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았어요. 네, 국어 훈련 좀 필요해요. 나중에 하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도 이렇게만 공부를 해도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조건 18점 이상 왔습니다. 아셨죠?
네. 아, 맞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상위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자, 100명 줄 세우면은, 뽑는 인원이 다르겠지만, 보통 20에서 30%가 1차 합격이에요. 예? 여기가.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는 1.5배수 뽑잖아. 그러면은 한 15% 정도, 15에서 20% 정도가 이게 최종 합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상위권이잖아. 맞죠? 상위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직강생들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있다 하면 50명 중에 상위권 10% 5명에서 7명 이상이 다 20점 넘었습니다. 다 20점이 넘었어요. 교육학까지 합치면요. 교육학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44점이잖아요. 이게 물교론이 24점이고 교육학이 20점이잖아요. 대부분 다 39점에서 44점 사이에 있어요. 만점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물론 교육학은 만점 받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받아. 그러니까 여기를 깔고 가버리더라고 상위권이. 네, 그래서 소수 지역 같은 경우 아니면 서울 인원이 줄을 때 그때 같은 경우 한번 봤더니 반 이상이 다 이 점수였어요. 반 이상이. 그래서 근데 전공은 내가 말했잖아. 전공도 어느 정도 상위권 하는 게 경쟁이 되잖아요. 그럼 다 40점이 넘는단 말이야. 근데 전공에서는 40점 이상부터는 이 레벨 차이가 나버려요.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넘을 수 없는. 근데 물교로는 진짜로 한두 달 공부하면은 여기 점수 금방 오른다니까. 근데 왜 내가 왜 반타작을 하고 있냐고. 물교로는 반타작하면 게임이 안 돼. 아셨나요? 그러니까 비빌 수가 없다고. 전공 50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50점은 넘을 수가 없다고. 진짜 힘드니까 꼭 명심하세요. 내가 물리교육론은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투자 대비 점수 이득이 너무 쉬워요. 별로 안 해도 되잖아. 네, 그래서 전공은 이게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오르는데 전공은 솔직히 6과목이잖아. 그것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뭐 계산 맨날 계산해야 되고 문제들 같은 거 보면 이중자에도 막 계산해서 풀어야 되잖아.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읽고 답 쓰면 된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거 별 계산할 게 없잖아. 그래서 명심하세요. 아시죠?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왜 여러분들이 점수 1, 2점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출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읽고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파트는 어떻게 중요했지 하고 좀 피드백 해보시고 와 이거 2번이네 답 쓰고 막 좋아해갖고 넘어가지 마시고 맞았다고 알죠? 분석적으로 좀 해보라고. 이게 명심하세요. 점수 이도 엄청 좋으니까. 아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수업은 다음 주부터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보고 오세요. 좀 빨리 나갈 거니까 보고 오시고 기출문제 안 사신 분들 같은 사시고요. 알죠? 기출문제 DB 저는 살 돈이 없습니다 하시면 저 말은 내 드릴게요. 알죠? 네, 드릴 테니까. 몇 명 안 되시니까 한두 곳이 안 사신 분 있나요? 이거 안 사신 분 없어요? 다 사셨어요? 언제 샀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스터디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은 요청하면 만들어 드릴게요. 물교론 같은 경우 아셨죠?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